단독주택 생활은 아파트와 달리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외장재 선택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건입니다.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의 옷 역할을 하는 외장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래너님, 외장재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외장재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 분들께서 선택할 때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외장재를 선택하실 때는 외장재의 형태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장재의 기능과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장재는 건물을 꾸며주고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비바람과 자외선, 추위 등 외부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집의 수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은 아파트와 달리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외장재 선택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자신이 없어지네요. 외장재에 따라 유지보수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자재도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자재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외장재가 좋을지 고민해보시죠. 먼저 건물의 외벽에 시공되는 외장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물의 외벽은 밖의 외기와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바로 통기성입니다. 이 통기성이 필요한 벽체와 통기성이 필요하지 않은 벽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필요하지 않은 벽체는 무리 없이 대부분의 외장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기성이 필요한 벽체의 경우 외장재 시공 시 통기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대책 없이 외장재를 시공한다면 추후 결로에 의한 곰팡이나 부식,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필요하지 않은 벽체를 가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통기성이 필요한 벽체를 가진 구조로는 대표적으로 경량 목 구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기성이 필요한 벽체의 경우 시공할 때 벽 속의 공기 또는 유입된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레인 스크린이라는 통기 공간을 만들어 통기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벽체를 오래도록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타코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외장재 중 하나인데요. 석회, 석고 등을 주재료로 대리석가루, 점토분을 섞어서 바르는 외장재입니다. 저도 들어본 외장재네요. 그런데 스타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드라이비트, 또 스타코플렉스라고도 하던데 대체 이 외장재는 정체가 뭔가요? 외단열 공법의 대표적인 외장재인 스타코, 드라이비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타코는 소석회를 주재료로 대리석가루, 점토분 등을 섞어 만들며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미장 재료를 뜻합니다. 드라이비트는 미국의 드라이비트사에서 개발한 외단열 공법 시스템입니다. 스타코, 스타코플렉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에 그물망을 부착하고 그 위에 모르타르를 미장 후 도료로 마감하는 공법을 뜻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타코는 날씨에 의해 건물 외벽이 수축,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추가한 새로운 외장재가 바로 스타코플렉스입니다. 따라서 외단열 공법을 통한 스타코를 외장재로 고려할 경우 정확히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코플렉스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색상 선택의 폭이 넓으며 뿜칠, 미장, 누름 등 마감 방식에 따라 재감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내화성, 차음성이 좋으며 자재의 신축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스타코플렉스의 성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먼지 등 오염물질이 달라붙기 쉬우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단점입니다. 사이딩은 외벽에 붙여서 시공하는 판재 형태의 외장재입니다. 생선의 비늘처럼 집의 외부를 덮어 시공한다고 해서 비늘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소재의 사이딩이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딩의 특징은 시공 시 벽체에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닌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벽체든 시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이딩 외장재로는 시멘트 사이딩이 있습니다. 나뭇결을 살린 형태로 되어 있고 내구성과 내수성이 좋을 뿐더러 가격이 저렴해 경제성 역시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코너처럼 시공 시 판재가 만나는 부분 등에 물막이 장치를 하는 등 방수에 있어 세심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에 코너에 부착하는 사이딩 제품도 있어 시공 시 좀 더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사이딩 외에도 세라믹 사이딩, 목재 사이딩 등이 있는데요. 세라믹 사이딩은 사이딩 판재 위에 특수한 코팅을 한 외장재입니다.
사이딩 자재 중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오염되지 않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면 목재 사이딩의 경우 고급스러운 느낌과 목재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목재라는 소재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스테인을 바르는 등 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벽돌은 오랫동안 사용된 건축 자재인데요. 과거에는 구조 재료로도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벽돌보다 튼튼하고 경제적인 구조재가 등장하면서 구조재보다는 외부 치장하는 외장재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흙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내열, 내화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공, 기상 조건 등의 이유로 시멘트, 모르타르 성분이 용해되어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벽돌은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재료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재료에 따른 분류로는 점토 벽돌, 점벽돌, 고벽돌, 콘크리트 벽돌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은 외형이 투박하여 외장재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건물 내부에 비내력 벽을 쌓는 데 이용됩니다. 점토 벽돌은 점토, 백토, 황토, 고령토 등의 흙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1200도 이상의 열로 구워 제작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벽돌 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단열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연 재료인 흙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자재에 비해 친환경적입니다. 점벽돌은 점토 벽돌을 약 900도에서 한 차례 더 구워 만든 벽돌입니다.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성이 좋고 탈취 및 향균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번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점토 벽돌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고벽돌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 때 나오는 벽돌입니다. 일반적인 벽돌과 달리 고벽돌만의 중후한 멋이 있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양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형태에 따른 벽돌의 분류로는 파벽돌, 롱브릭 등이 있습니다. 파벽돌은 고벽돌 등을 얻을 때 깨지거나 온전하지 못한 벽돌을 재활용하여 타일처럼 가공한 외장재입니다. 조적식으로 쌓는 벽돌과는 다르게 접착제를 통해 외벽에 붙이는 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롱브릭은 일반적인 벽돌과 달리 얇고 긴 모양의 벽돌로 와이드 벽돌이라고도 불립니다. 벽돌이면서 노출 콘크리트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벽돌 같은 경우도 목구조 주택에 시공할 때는 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재는 계절과 습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목구조 주택은 매년 조금씩 내려앉으며 자리를 잡아가는 세틀다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때 조적으로 쌓은 벽돌은 수축 팽창을 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벽돌이 틀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구조 주택의 벽돌을 외장재로 시공할 때는 일정 공간을 띄워주는 식으로 시공을 하고 쌓아 올려진 벽돌이 벽체에서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지트를 이용해 벽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도 외장재라고 할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노출 콘크리트는 별도의 외장 마감 없이 거푸짐을 떼어낸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오히려 외장 마감이 없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데요. 거푸집의 모양을 그대로 남겨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거푸집 내에 나무 판재를 대서 콘크리트에 나무의 질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다만 노출 콘크리트는 단열에 취약합니다. 또한 외장 마감이 없어 외단열 없이 내단열로 단열을 하게 되는데요. 내단열의 특성상 열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붕 외장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모건님은 지붕 외장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벽이 옷이라면 지붕은 모자니까 햇볕이나 비를 잘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붕은 방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붕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아스팔트 싱글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지붕재인데요. 유리섬유에 아스팔트를 발라 만든 일종의 너와로서 표면을 돌 입자로 코팅하여 제작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스팔트는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끈적끈적한 잔유물로 점성이 뛰어나고 방수성이 좋습니다. 표면에 코팅하는 돌 입자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지붕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격 역시 저렴해 많은 주택 시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게가 가벼워 건축물 하중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경량이기에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시 강풍 등으로 인해 싱글이 벗겨질 수 있으며 비교적 단열 성능이 약해 추가적인 지붕 단열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싱글 시공 시에는
지붕의 경사도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붕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싱글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박공 지붕이라 하더라도 지붕의 경사에 따라 적절한 지붕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크는 금속을 소재로 한 지붕재입니다. 금속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금속을 보호하는 코팅을 하는 식으로 제작됩니다. 징크 같은 경우도 리얼 징크, 오리지널 징크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징크는 순도 99%의 아연과 소량의 티타늄 구리가 첨가된 합금 판재입니다. 높은 부식 저항력과 긴 수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지붕재 중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리얼 징크는 본래 컬러 강판이라고 불리는 지붕재입니다. 다만 포스코와 동부제강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리얼 징크가 널리 사용되며 제품명이 자재명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징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오리지널 징크가 99%의 아연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리얼 징크는 철로 만든 판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만 아연 도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 제작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징크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지만 표면이 상하면 부식이 진행되는 등 오리지널 징크와 달리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수오염에 취약해 바닷가 인근 지역이라면 리얼 징크 시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이름처럼 알루미늄 판에 아연 도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 제작된 자재입니다. 오리지널 징크보다 가격은 낮추고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리얼 징크보다 부식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시공 후 기온차나 환경에 따라 판재가 우는 웨이브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와는 전통적인 지붕재입니다. 기와는 진흙을 빚어 건조 후 구워내서 제작하는데요.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작습니다. 또한 흡음성이 역시 좋아 우천 시에도 실내에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시공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공비가 비쌉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디자인만 보고 외장재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자신이 짓고자 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주된 소재에 따라 궁합이 잘 맞는 외장재를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혹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시공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 보신 예비 건축주분들도 설계 단계에서 자재를 선정할 때 건축사님과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마음에 들면서도 튼튼한 외장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